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습도가 없다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차다라고 하는 말이 습도가 없다는 말하고 거의 같고 조하고도 어울려 다닙니다. 이게 습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다고 하면 공기가 무겁다는 얘기죠. 찬 거는 공기가 무거워진 겁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면 이 기압이 공기를 이렇게 압축한 거죠. 그죠? 압축해 놓은 거니까 그 안으로 수분이 많이 함유될 수가 없겠죠. 공기 자체가 압축되면서. 그래서 수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공기가 찬 공기입니다. 그래서 찬 거는 조한 것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현상이에요. 근데 조가 열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마르는 거죠. 마른다. 우리가 마른다라고 표현할 때의 조입니다. 이 형태는. 요 두 가지는 이게 같이 이렇게 붙기도 하고 이렇게 붙기도 하는데 붙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치료 방법이 나중에 틀려지는 거죠. 한의 조가 붙을 때와 열의 조가 붙을 때는 치료 방법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방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데 열 조일 때는 무엇이 부족하고 한 조일 때는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죠. 근데 그 부족한 문제도 결국 체액 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천지인물 상응에서 제일 먼저 한의학이 생각한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이거는 장부, 우리 몸 안에 있는 구조물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그러니까 자연 환경, 우리 몸을 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 인간 개체 하나와의 관계론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유금에 대한 논리예요. 유금에 대한 논리. 요게 이제 천지인물 상응에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경락이니 장부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신체 내부 조직이 질환에 노출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야.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위염이 있냐, 위궤양이냐, 이런 거를 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인체 구조가 필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무엇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구조물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구조물을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장부총론이나 어디죠? 그 동의보감 같은데 오장육부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현대 해부학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이렇게 잘 안 맞는 그런 해부학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제 그 논리, 이제 그 상황이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저하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본 상황은 아까 의학의 역사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봤던 장기나 지금 현대 해부생리학이 파헤쳐 놓은 장기나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대신 해부학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동의보감이 나온 그 1590년도에 서양의 해부학 역사도 역시 그 당시에 최초로 베살리우스가 순환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해하고 해부학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상황과 동양의 그 허준이 놓인 그 상황이 과연 해부학적으로 얼만큼 가까우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그림으로 접근할 때는 서양이 훨씬 빨랐습니다. 사실적인 그림으로 접근할 때는. 저는 그 원인을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일단 그 철학적인 사조가 좀 틀렸죠. 이게 이제 그 동양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해가지고 이게 손상하는 걸 굉장히 어떤 의미로는 종교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맘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니었던 거고, 서양은 그 당시에 이미 해부학을 전제로 한 해부 사체를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베살리우스 시기에는 판사가 이렇게 죄수를 사형하고 나서 해부해도 좋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해부학이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해부 인체 구조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써먹든지 안 써먹든지 인체에 가까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인체에 가까운 해부도를 만들어낸 건 서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보감이나 의학인문 같은 그 오장육부도 이렇게 옆으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요. 이런 그림은 글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까지 이렇게 어떤 의미로 해부 구조물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갈증을 느끼진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얘기했던 풍한사습조화라는 거, 인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와 주위 환경의 관계론으로 설명해도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아마 설명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질병을 웬만큼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좀 더 세밀한 영역 문제, 오장육부나 이런 데 나오는 인체 구조물에 대한 문제는 굳이 그렇게 아주 요즘처럼 세밀하게 설명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학이라고 하면 의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 치료입니다. 그죠? 질병 치료.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아까 한의학 입장에서는 그 자연과 인간, 개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 이게 한의학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인체 구조물을 이해하는 거죠. 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체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생리학적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해부학적으로 이해할 거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동의보감 체계로 가면, 신형은 몸의 모양입니다. 여기 동의보감 신형론조에 가면 거기 처방이나 이런 걸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양생법입니다. 양생. 요즘 말로 하면 건강 지키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냐, 그렇게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여기가 신형을 잘 관찰해 보시면 처방은 다 보약 씁니다. 보약. 몸을 좋게 해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요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그것도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1590년이면 한 16세기 말쯤 되는데, 허준이 살 때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아마 거의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조선 팔도에 몇 명 안 됐을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뭐 완전히 파헤쳐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존한다는 게 결국 먹는 겁니다. 그죠? 뭔가를 먹어야 보존할 수 있으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전에 기아를 먼저 물리쳐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질병은 거의 논외의 수준이죠. 목숨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 그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다룹니다. 이게. 그래서 구황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 뭐 쭉 나와요. 그냥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쭉 붙여놨습니다. 이게 구황이죠.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디 가서 뭐 캐 먹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민중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무거나 캐 먹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무독하고 영양분이 있으니까 캐 먹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형 편에서 자기 몸을 어떻게 건사하냐.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텔레비전만 키면 나옵니다. 며칠만 관심 있게 보면 저희 아프리카에서 아마 우리 그 시대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볼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신형편이 제일 앞에 나와서 구황식물 종류를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일종의 영양실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기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해부학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죠. 이렇게 세부적인 해부생 이런 거는 아직 거리가 먼 얘기고, 앞에서는 그럼 정기신이 뭐냐, 사람을 나눴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 방법이 정기신인 거죠. 정기신. 사람은 정과 기와 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기계가 있다면, 아니면 사람이란 개체가 어떤 힘으로 움직이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정과 기와 신이라고 하는 힘으로 움직이더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 볼 때는. 현대 해부 생리학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죠. 제일 먼저 세포부터 시작하는,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은 세포가 없었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어떤 힘으로 움직이냐, 어떻게 움직이냐, 무엇으로 작동하냐, 이런 문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어떤 힘으로 작동하냐, 무엇으로 움직이냐가 고장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기계로 치면 어떤 부속품이 고장났는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이 그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상황으로 정기신을 맨 먼저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체해 보니까 정기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정이 뭐니? 이렇게 따져봐야죠. 이거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이건 다른 책에는 아마 볼 수 없을 거고, 제가 억지 해석일 수도 있고 맞는 해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든 아니면 생명체라고 태어나는 것들의 근본 목표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 생물학을 전공했든 생명공학을 전공했든 아니면 뭐 다른 학문을 전공했든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유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족보존이죠. 종족보존.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 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유전 현상을 생명의 최고의 가치로 본다, 그렇게 보는 거죠. 내 자손이 태어나야 그 생명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첫 번째 논리입니다. 첫 번째. 정에 요 얘기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자손을 번식시키지 못하면 인류가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자손을 번식하게 할 수 있는 힘, 요게 정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것도 한 200년쯤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여행을 딱 떠나면 금방 해결됩니다. 지금은 나이를 막 70, 80 먹으니까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데요. 평균 수명이 30대쯤 되는 인도네시아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손을 번식시키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겁니다. 그죠? 평균 수명이 30이니까 뭐 20 몇 살에 죽는 놈도 있고 한 40에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대략 30살쯤이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 안에 자손을 번식해 놔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 상태에서 종족 번식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평균 수명, 자연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수명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분의 생명을 무진 많이 갖고 사는 겁니다. 왜? 뭐 영양분이 좋아졌고 생활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생명이 굉장히 많이 연장됐죠. 지금 뭐 80, 90은 우수니까. 근데 그런 한 40년, 아니 100년쯤 전, 조선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0살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자식 키워서 장가 보내고, 거기까지죠. 그죠? 새끼 낳는 거 볼까 말까지요. 그죠? 그 힘, 자식 낳아서 장가 보내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힘, 그걸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 요즘 얘기로 하면 뭐 이거를 뭐 유전공학에다 연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과거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은 종족 보존을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죠? 남자는 남자 구실을 하고 여자는 여자 구실을 하고 이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힘, 그러니까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힘이라는 거죠. 그냥 그 힘, 요 힘에 들어가는 정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자꾸 정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닌 거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이. 이걸 다루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동의보감 정조에 가서 어떤 처방들을 썼나 보면 이제 옛날 사람이 정에 대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옛날 사람들은 무슨 처방을 썼겠습니까? 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력제를 썼습니다. 이해가 가죠, 이제. 동의보감을 그런 눈으로 보면, 정에는 대부분 정력제를 쓰고 있다. 예. 그러니까 성 활동을 촉진하는 약을 쓴다. 자, 이게 안 되면 자손번식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촉진하는 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있는 성호르몬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집어넣죠. 많이 씁니다. 찾아보시면. 그런 거를 썼고,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이제, 현재 그 한의학에서는 그럼 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의 폭을 넓히면, 관심의 폭을 조금만 넓히면, 그 서양 약학 쪽에서도 정력제를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호르몬제 사용 시장이.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그런 정력제를 쓰는데 그 약에 붙은 이름이 뭐냐, 다. 회춘입니다, 회춘. 회춘. 젊어진다는 얘기죠. 젊어지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얘기고, 환자들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 질병 후 회복기,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순서가 여기 1번입니다. 정력이. 질병 회복에서 가장 밑바탕에서 일어나는 힘, 이게 정력이에요. 그래서 질병에서 벗어날 때, 질병에서 잘 안 벗어나질 때 생명체한테 이런 정력제 계열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나요. 그 힘이 복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기는 그럼 뭐냐? 정은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기는 한마디로 설명되는 단어는 없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설명합니다. 진기, 원기, 정기, 뭐 익히 아는 말들이죠. 종기, 뭐 또 있나요? 장뜩 있죠. 뭐 위기, 영기, 이렇게 장뜩 있습니다. 기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위기는. 그리고 4가지만 일단 다루겠습니다. 뭐 한의학 사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기는 진기이다.
진기를 찾아보면 진기는 원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전기 찾아보면 전기는 진기이고 원기이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베이스에 있는 힘이다. 종족 보존의 힘이다. 그러면 요건 개체가 자기 생명체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개체가 자기 생명체를 끌고 다니는 힘. 그게 기입니다. 그 기 중에 진기라는 게 있고 원기라는 게 있고 정기라는 게 있고 종기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종기는 제일 쉬운 거. 종기는 이건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호흡을 할 수 있는 힘. 쉽죠? 호흡을 할 수 있는 힘. 말은 쉽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현대 생리학적으로 가면 이거 장난 아니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원기는 으뜸이 되는 기잖아요, 그죠? 으뜸이 되는 기.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생명체를 딱 받았을 때 딱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힘. 그게 원기인데 잠잘 때 안 죽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뭐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냥 최소 RPM에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원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 안 죽게 하고 할 수 있는 그 힘. 그걸 원기라고 합니다. 그 자동차로 얘기하면 브레이크 다 밟아놓고 악셀을 다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RPM 가는 거 있잖아요. 기본 RPM 유지되는 그 힘. 이게 원기입니다. 진기는 이걸로 비교하면 더 쉬워요. 진기는 근력입니다. 이건 근력. 근육의 힘. 이렇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팔을 움직이고 하는 요 근력, 진기. 원기는 조금 더 해석해 들어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내장의 자동능입니다. 자동능으로 해석이 되는데 뭐 이것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하여튼 기본 RPM.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혼수 상태가 돼도 어떤 건 안 꺼지잖아요. 그게 꺼지면 죽으니까. 그게 원기예요. 그게 원기. 그 다음에 정기는 방어력입니다. 방어력.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힘. 이거 뭐 제일 쉬운 말로 요즘 말로 바꾸면 면역이겠죠. 면역.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고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방어하는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하는 힘을 정기라고 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개체가 자기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요게 기입니다. 기. 자, 정이 그렇게 나눠지고 기가 그렇게 나눠진 다음에 이제 신이 남죠. 신은 이거 귀신 진짜 보이지 않는 문제니까 신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니까 찾아보셔도 됩니다. 저기 어디죠? 영추 본신편에 가면 거의 다 나온 얘기니까 찾아보셔요. 신은 혼이 있고 백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혼은 의식입니다. 깨어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거 있죠? 지금 저하고 얘기하면서 굴러가는 머리. 생각하는 머리. 그게 혼입니다. 의식. 백은 우리 몸을 이끌고 다니는 본능입니다. 본능. 무의식. 그 다음에
영은 의식도 아니고 본